1382번 대표 문제 하나, 터프 하나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가 적합한 것은 형광등 수명조사 다 틀 수 없죠? 어느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그때 TV를 시청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 없죠?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대한민국에는 몇십만 명의 고등학생을 다 조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 쌀 예상 수확량 이거 어떻게 알아? 더군다나 예상이잖아.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5번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어느 고등학교 2학년생이면 충분히 약간의 인력과 시간을 들인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 모든 인원을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5번이 적당하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385번 자,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위에는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답니다.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확률 x바가 2 미만일 확률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 모집단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두 개의 표본을 꺼낼 겁니다. 그래서 걔네를 두 개의 표본을 그냥 x1, x2라고 합시다. x1, x2 두 개의 확률 변수 값을 꺼내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표본 평균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표본 평균이 일단은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조합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건데 지금 확률 변수 x가 0, 2, 4 두 종류가 있죠. 0 두 번 뽑아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확률 표본 평균은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0과 2를 더하면 2가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0과 4를 더하면 4가 나오고 걔를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와 4를 더하면 6이 나오고 표본 평균은 3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표본 평균이 2 미만일 확률 값이네요. 따라서 표본 평균 x가 0일 때 더하기 표본 평균 x바가 1일 때 요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네. 됐지? 그럼 표본 평균이 x의 확률값이 0이려면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표본 평균이 0 나오려면 당연히 x1과 x2의 합도 0이 돼야 되니까 확률 변수 0을 두 번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 번 뽑을 때마다 얘는 확률값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x1이 0일 확률 3분의 1 x2도 0일 확률 3분의 1 둘 동시에 뽑는 거니까 곱하기 됐니? 얘는 확률 변수 x가 1이려면 표본 평균 x바가 1이려면 x1 더하기 x2가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x1 더하기 x2가 2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0과 2를 뽑았을 때 2와 0을 뽑았을 때 이거 다르다. 처음에 0 뽑고 두 번째 2 뽑는 거랑 처음에 2 뽑고 두 번째 0 뽑는 거 다르잖아. 그럼 얘가 되려면 처음에 확률 변수 x가 0이 뽑힐 확률값 3분의 1 곱하기 확률 변수 x가 2가 뽑힐 확률값 2분의 1 더하기 이번에 이쪽이죠. 처음에 2를 뽑을 확률값 2분의 1 곱하기 0 뽑을 확률값 3분의 1 얘는 9분의 1 얘는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둘을 덧셈한 거니까 9분의 1 더하기 9분의 3 9분의 4가 정답이다.
문제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맞았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푼다.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이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선생님, 표준화. 2 마이너스 평균 빼기 표준 편차.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이건 정규분포 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정규분포 표가 있거나 아니면 그 확률 표준 정규 변수에 대한 값이 일정한 범위 값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전혀 없잖아, 그런 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정규분포표가 나오면 그때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이런 조건이 없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이 방법이 아마 한동안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문제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랬고요. 네, 그 다음은 터프 1388번. 이 문제도 뭐 같은 유형이니까 좀 전에 풀었던 거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3, 1 확률값이 16분의 3이랍니다. 지금 여기 이게 확률 변수 x가 1, 3, 4, 1, 2, 3, 4잖아? 그럼 나는 두 개의 확률 변수를 각각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표본 평균 x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1 두 번 뽑으면 2가 되고 걔를 2로 나누면 1 나올 수 있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나오죠. 3을 2로 나누면 1.5, 2, 2.5, 3, 3.5, 4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니? 무슨 말이지? 헷갈리면 뭐 이렇게 표 그렸어야 돼. 여기 x 두고 여기 x1 두고 x2 둔 다음에 1, 2, 3, 4, 1, 2, 3 이렇게 좀 표 만들어서 다 더해서 이제 2로 나누면 여기 값이 나와.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약간의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뭐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일일이 표 만들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저걸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얘 말을 하면 그렇다는 거야. 말을 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하고 B만 알면 되잖아. 어차피 나머지 다 알고 있잖아요. A하고 B를 모를 뿐이니까 첫 번째 A, B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식은 8분의 1 플러스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 하면 확률 총합 1이 나온다라는 거.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8분의 여기 8분의 8이죠. 얘는 8분의 8, 얘는 8분의 4, 8분의 1, 그럼 8분의 5 넘어가면 8분의 3 이렇게 남겠네요. 자, 두 번째 식 얘네가 필요하다. 얘네만 봐야 돼. A하고 B를 모르잖아. 그렇지? A하고 B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 PX바가 3일 확률이 16분의 3인데 X바가 3 나오려면 뭐 있나요? X1과 X2를 더해서 X바가 3이 나오려면 두 확률 변수를 더해서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 1, 2, 3, 4, 1, 2, 3, 4 중에 둘을 더해서 6이 나오려면 2, 4, 3, 3, 4, 2가 가능하죠. 되네. 그럼 하나씩 계산해 봐야 되겠네. 일단 2, 4가 나올 확률값 2가 나올 확률값 A 곱하기 4가 나올 확률값 2분의 1 더하기 이제 얘 3, 3이 나올 확률값 3, 3이라는 확률에서 두 번을 다 3으로 뽑는다는 뜻이잖아. 3 뽑을 확률값 B 다시 3 뽑을 확률값 B 더하기 얘는 확률에서 4 뽑고 확률에서 2 뽑고 4 뽑을 확률값 2분의 1 곱하기 2 뽑을 확률값 8분의 1
이걸 다 더하게 되면 표본 평균이 3이 나올 확률값이 나오겠죠. 이게 16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럼 2분의 1 a 더하기 b 제곱은 16분의 2니까 약분하면 8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거 두 개 연립해야 되지? a 플러스 b가 8분의 3과 2분의 1 a 플러스 이거 2 곱합시다. 네, 2 곱해서 계산합시다. 2 곱해서 계산하면 a 플러스 2b의 제곱은 4분의 1.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2b 제곱 마이너스 b 이건 8분의 2죠. 8분의 2에서 8분의 3을 빼면 우변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남고요. 양변에 8을 곱해서 1로 넘겨봅시다. 8 곱하면 16b의 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아래에서 위를 빼면 없어지고 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아래에서 위로 뺐으니까 2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8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8 곱하면 16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4b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그럼 이렇게 하면 네, 마이너스 8b가 나오겠죠. 아니야? 저기요? 여러분들아? 왜 이렇게 멍하고 있어? 그럼 나 혼자 푸는 거 아니잖아. 뭐 계산 잘못됐어요? 약간 눈초리들이 이상한데? 찾아줘봐. 어디서 잘못됐어? 응? 어디가 8분의 1이야? 어디? 이거? 어디를 말하는 거야? 이 밑줄 친 더 위에? 바로 위? 여기? 팔분의 1이 아니냐고? 아, 2를 뽑는 거구나. 아이고. 네. 다 틀렸네? 자, 2를 뽑는 거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4, 2를 뽑는 케이스를 잘못 선택했어요. 4를 뽑는 케이스 2분의 1, 2를 뽑는 케이스 A니까 2분의 1 A가 되겠네요. 네, 다 틀렸네, 그러면? 그래, 내 잘못인데, 좀 미리 말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풀고 나서 말하지 말고.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가 두 번이니까 A가 되겠죠? A 플러스 B제곱은 16분의 3. 그럼 A 플러스 B는 8분의 3. 얘는 A 플러스 B 제곱은 16분의 3.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B는 이게 16분의 6일 테니까 빼게 되면 16분의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16을 곱하면 16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가 여기 일단 3, 1이 될 테고 뭘로 인수분해가 되죠? 4, 3, 12 4B, 4B 이렇게 하면 되나?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둘 다 마이너스? 네,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B값은 4분의 1 하나 나오고 4분의 3 나오고 이 두 개 다가 아닐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게 4분의 1인지 4분의 3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어딘가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적당해요? 여기가 적당하네? 이게 만약 B값 4분의 3이면 이게 8분의 6이잖아.
2를 더해서 8분의 3밖에 안 되는데 b가 8분의 6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b 값은 4분의 3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b 값은 4분의 1. 그럼 b가 4분의 1이면 이제 a 값도 맞춰서 나오겠죠. 그럼 a 값, b 값 구해주고 나면 이제 이거 구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표본 평균 x가 2가 되려면 두 개의 확률 변수 값을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확률 변수 1, 2, 3, 4를 가지고 합쳐서 두 수를 합쳐서 4가 되는 조합을 찾는 거니까 1, 3 그다음 2, 2, 3, 1의 조합이죠. 됐니? 그럼 1, 3이 될 확률 값은 여기 써있는 대로 A, B는 구해지긴 했는데 써있는 대로 해보려면 1, 3이려면 여기 뽑고 여기 뽑아야 되니까 8분의 1 곱하기 B 더하기 2이려면 A 곱하기 A 3일이면 B 곱하기 8분의 1 이거 싹 다 더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P 표본평균 X바가 2가 되는 거죠. A, B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구해진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까 문제처럼 이렇게 표본평균 두 개를 각각 합을 정리해서 풀어야 되는 좀 복잡한 형태 문제니까 또 있네 문제 유형이. 네, 꽤 많죠. 자, 위에는 1389번은 좀 전에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더 복잡해 보이는 1390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근데 뭐 저번에 예전에도 말했는데 선생님 핑계가 아니고 이게 칠판처럼 이게 판이 좀 크면 큰 대로 또 집중력이 떨어져요 사실. 큰 판을 보고 큰 판을 난 가깝게 보다 보니까 식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보여가지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얘는 공간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내가 쓰다 보면 자꾸 이리저리 내가 칸 찾아다니면서 피하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좀 더 작게 해야 되거든. 이거 문제를 좀 작게, 좀 더 작게 해서 칸을 많이 벌려내야 되는데 이게 패드판 같은 경우면 이걸 뭐 동영상으로 보는 거면 좀 작게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프로젝트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작게 하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고 협소한 공간에다 막 식을 써가다 보니까 내가 글씨를 조그맣게 쓰면 되잖아. 근데 조그맣게 쓰면 또 다시 말하지만 네가 안 보여. 여기서 조그맣게 막 이렇게 쓰면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저 글씨가. 뒤에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글씨를 좁은 공간에다 글씨를 크게 써야 되다 보니까 공간이 자꾸 비좁아서 자꾸 선생님이 쓰면서 이제 신경 쓰이고 이쪽 저쪽 피해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가끔 내가 뭔가 자꾸 놓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봤거든? 왜 내가 자꾸 요즘 툭하면 계산을 틀리지? 뭐 예전에도 가끔 수업하다가 칠판을 할 때도 가끔 틀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이 나이 먹었다고 내가 지금 더 틀리나 싶었는데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같아. 글씨 막 크게 막 쓰고 하더니 빈 공간이 없고 여기 쓰다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 경우만 내가 막 자리 막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계산을 놓치는 것 같아요. 뭔가 변명이야. 그러니까 네가 보고 선생님 계산 좀 이상하게 하시네 그럼 좀 바로 말을 해줘. 뒤늦게 보면 어쩔 수 없는데 봤잖아. 그러면 바로바로 좀 말을 해주세요. 알겠니 유지야? 특히 너 있을게요. 너 가끔 보면 이렇게 웃고 있어. 뭐 틀렸어? 그러면 틀렸는데 안 틀렸잖아? 그러면 우재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틀렸잖아? 그럼 얘가 벌써 표정이 여기가 눈이 이렇게 돼 있어. 고개만 끄덕끄덕. 죽는다 너 진짜. 자 1390번. 자 주머니 A에는 숫자가 1, 2가 주머니 B에는 3, 4, 5가 적혀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래요. 좀 더 복잡해졌죠. 자,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다음 같은 시행을 세 번 반복한다면 그 시행이 뭔지 봅시다. 밑에 박스에 A와 B 중 일단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A를 선택한다 또는 B를 선택한다.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공을 꺼내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대로 그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복원 추출하겠다는 얘기죠. 복원 추출하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써놨네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PX바가 2, 1 확률이 P분의 Q일 때 결론은 X바가 2일 확률값을 구하는 얘기죠.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야?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려면 3개의 확률 변수 값을 더하면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세 개 수를 더해서 3개의 수를 더해서 3으로 나눴으니까 그게 2가 나오려면 세 수의 합은 6이 나와야 되겠지. 됐니? 자, 여기 생각 잘해야 돼. 여기 있는 주머니에 있는 구슬의 숫자를 3번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B에 있는 숫자들은 구슬이 너무 숫자가 커. 그럼 B에 있는 구슬 3번 뽑으면 절대 합이 6이 나올 수 없죠. 2번 뽑아도 절대 합이 6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가 3인데 3을 2번 뽑아도 벌써 6이잖아. 그럼 나머지 한 번은 A에서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A는 0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에서는 구슬을 2개 이상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번이나 아예 안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B에서는. 그럼 그렇게 달리 말하면 구슬을 3번 뽑는데 B에서는 한 번이나 0못 뽑는다는 얘기는 A에서 2번이나 3번을 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나? 그럼 A에 있는 숫자는 최소한 2번 이상은 뽑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 말은 A에서 2개, B에서 1개를 뽑거나 아니면 A에서 3개 모두 뽑거나 이렇게만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 있는 조합. 그럼 A에서 2개 구슬 뽑고 B에서 1개 구슬 뽑아서 합이 6이 되려면 B에서 뽑는 숫자는 3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뭐 뽑을 수도 있죠? 4를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5는 안 되는 거예요. 5 뽑으면 나머지 2개의 합의 숫자가 1이 돼야 되는데 2개 수를 더해서 1이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여기 A에서는 없으니까. 됐지?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봅시다. 나올 수 있는 조합은 가장 작은 거는 1 뽑고 다시 1 뽑고 4 뽑으면 합이 6 나와요. 이런 조합이 있겠죠? 또 어떤 조합도 있나요? 1 뽑고 2 뽑고 3 뽑으면 되겠지. 됐어? 그럼 B에서 나올 묶음이 3이 되는 경우나 4가 되는 경우는 다 했네. 그럼 이제는 이것만 남았잖아. A에서 3번 뽑는 경우. A에 있는 숫자 3번 더해서 6 되려면 2, 2, 2 이거밖에 없죠. 됐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 일로 간다 그러면 잘 봐야 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A 주머니에서 1 뽑고 다시 A 주머니에서 1 뽑고 이번에는 B 주머니에서 4 뽑는다는 얘기예요. 됐네? 그럼 이런 상황이겠죠? A에서 1 뽑고 A에서 1 뽑고 B에서 4 뽑는 건데 이거는 함정이 굉장히 많아. A에서 1 뽑고 2분의 1 또 다시 A에서 1 뽑고 2분의 1 B에서 4 뽑고 3분의 1 이걸 다 곱하면 되지 않을까? 맞아 틀려. 자 집중해. 잠깐만 앞에 봐. 왜 자꾸 앞에 안 보지? 왜 앞에 안 보냐고! 이거 알아 이 문제? 여기까지 문제 푼 사람 몇 명 안 될 거야 지금? 땅바닥에 뭐 떨어졌어? 왜 나만 수업해 지금? 니네가 집중을 못하면 나도 집중을 못한다고. 나도 수업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수업하면 이게 수업이 되겠냐? 공부 안 할 거야? 너 시험 안 볼 거니 지금? 아니 알아도 안 보면 욕을 먹을 판에 지금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안 보고 있다고? 이거 풀 수 있어 너 이거? 자신 있으면 나와 풀어봐. 그나마 풀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안 보고 있었다면 내가 한 번은 이해할게. 나와서 풀어봐. 풀 수 있는 사람. 자, 다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을 뽑아서 합이,
표본 평균이 2 나오려면 합이 6이 돼야 돼. 세 개의 수를 더해서 6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케이스 114를 뽑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1을 뽑는 확률값이 2분의 1이잖아. A에서. 다시 1을 뽑는 확률값이 2분의 1이고 여기서 4 뽑을 확률값은 3분의 1이니까 이걸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뭘 빠뜨린 거야. 뭘 빠뜨렸냐면 1을 선택한다는 거는 일단 최초에 뭐가 시행이 돼야 되냐면 두 개의 주머니 중에 A를 선택한다가 시행이 돼야 돼.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일단 두 개의 주머니에서 A를 선택한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 이 2분의 1은 뭔가요? A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중에 1을 뽑는 겁니다. 2분의 1. 요거 하나 계산한 거예요. 또다시 얘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4를 선택하는 경우는 두 개의 주머니 중에 B를 선택한다. 곱하기 4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3분의 1.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가운데는 더하기입니까? 곱하기입니까? 물어보면 1 뽑고 4 뽑는 거니까 모두 다 뽑는 케이스인 곱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도 뭘 빠뜨린 거예요, 지금. 뭐 하나 빠뜨렸어요. 뭐 빠뜨렸죠? 뭐 빠뜨렸을까요? 네가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뽑는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를 빠뜨렸죠. 한 가지를 지금 염두하지 않고 문제를 푼 거예요. 뭐가 빠졌나? 1, 1, 4의 배열을 빠뜨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1, 4를 뽑는데 꼭 첫 번째 A 주머니에서 1 뽑고 두 번째 A 주머니에서 1 뽑고 세 번째 B 주머니에서 4 뽑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이 1, 1, 4를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같은 것이 포함되는 순열이니까 총 3개를 1렬로 배열하는 3팩을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2팩으로 나눈다. 결론은 세 가지라는 얘기지. 1, 1, 4, 1, 4, 1, 4, 1, 1. 뽑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합분하면 2가 남고 따라서 32분의 1 이게 1번의 확률값이에요. 그럼 2번의 확률값은 빠뜨리지 않으려면 아까처럼 배열을 먼저 신경 쓰자. 1, 2, 3을 1로 배열하는 순서는 3팩토리얼 6가지죠. 곱하기 이제 1 뽑는 케이스 아까 좀 전에 했었죠? 1 뽑는 케이스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 뽑는 케이스도 숫자만 2를 뽑는 거지 어차피 A를 선택한다. 그리고 2를 뽑는다. 3을 선택하는 케이스는 B를 선택한다. 그리고 3을 뽑는 케이스 3분의 1. 그럼 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합분하면 16분의 1이 2번을 선택한 케이스예요. 그럼 3번을 선택한 케이스는 2이죠. 일단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2만 배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열은 사실은 한 가지라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써놨고 그 다음 2 뽑는 겁니다. 2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은 A 주문에 선택한다. 그리고 2를 뽑는다. 곱하기 A 주문이 선택한다. 또 2를 뽑는다. A 주문이 선택한다. 2를 뽑는다. 4분의 1이 3번이니까 64분의 1. 그래서 이게 각각 뭐가 나올 확률값이냐면 확률 변수 X바가 2가 나올 확률값이에요. 그럼 요거 다 더하시면 분모와 분자가 나눠질 테고 그 분모와 분자를 각각 더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문제가 곳곳에 함정이 많아요.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푸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91번 문제.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다음에 적당한 빈칸에 네모에 알맞은 말을 집어넣으세요인데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은 뭐랑 같죠?
모평균과 같다. 됐니? 이게 m과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어느 내용에도 모평균이 스몰 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한글로 모평균이라고 쓰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표본평균 x바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 n에 뭐 한다? 표본평균 x바는 어떻게 구하죠? 원래 확률 변수 x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 이 분수는 결국은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됐니? 표본 크기 n이 작아지면 어차피 분산값이 정해져 있을 테니까 n이 작아지면 전체 분수값이 커질 테니까 n이 커지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작아지고 n이 작아지면 반대로 커지는 관계. 하나 커지고 하나 작아지고 하나 작아지고 하나 커지고 이게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네, 반비례한다.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진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 다음 n이 충분히 크면 표본평균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뭐를 따르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 네,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어렵진 않고요. 1395번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50,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아닌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평균 x바의 평균을 a, 표본평균 x바의 평균은 이렇게 쓰잖아요. 얘는 뭐랑 같죠? 모평균과 같다. 따라서 50이 된다. 그러므로 a 값은 50이다. 다음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는 뭐랑 같죠?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다. 루트 n분의 모표준편차. 루트 n 분의 모표준편차 5. 근데 걔가 3분의 1 같네요. 따라서 루트 n 값이 15니까 n의 값은 225. 얘랑 얘랑 더하시면 정답. 여기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겠네요. 1404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벌써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이거 보면. 확률 질량함수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확률 분포라는 얘기잖아. 확률 분포인데 그 확률 질량함수를 잘 보니까 이게 무슨 함수예요? 무슨 확률이죠?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저 식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말하지 않습니까? 확률 분포인데 독립시행이네? 이거 뭐예요? 이항 분포. 그렇지? 그럼 구조가 이 문제 구조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통해서 이항 분포를 정리해주고 이항 분포가 근사적으로 뭘 따라가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시행의 횟수 n번. 그때 확률값, 요게 확률값이겠죠? 5분의 2. 따라서 얘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는 평균은 NP, 분산은 NPQ. 얘랑 곱한 게 평균 5분의 2n. 그럼 5분의 2n에다 다시 5분의 3을 곱한 값이니까 25분의 6n. 이게 분산값이죠. 네, 표준표를 제곱한 값. 따라서 이거 구하랍니다. 2x 바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2x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x 값 5분의 2n. vx 바를 구하시오. 그러면 vx 값을 표본의 크기 6으로 나눈 거. 근데 vx 값이 25분의 6n. 얘가 6. 그럼 내항 외항 곱하다 보면 약분되고 25분의 1n이 되겠죠.
이게 2x바, 얘가 vx바. 둘을 더하면 11. 그러면 25분의 이거 통분하면 10n 플러스 25분의 1n 하면 11. 양변 25 곱하면 11n 값이 11 곱하기 25 약분하면 따라서 n 값은 25 이렇게 되네.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25가 정답이다. 1405번. 이거는 문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를 보면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될 식은 제곱을 구하잖아. 본능적으로 떠올라야 될 식은 표본평균 x바의 분산 플러스 표본평균 x바의 평균값을 제곱한 값. 그렇죠? 이거 원래 여기서 나온 식이죠?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이거 이항해주고 x 위에 그냥 줄 그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나타나겠네요. 결론 이 값 구하라는 얘기는 표본 평균의 분산값과 표본 평균의 평균값을 찾으라는 얘기죠. 찾아봅시다. 일단 2x부터 분산은 어차피 2x를 구해야 될 테니까 2x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6분의 3 6분의 2 3분의 1 평균 구했죠? 그럼 평균값을 가지고 2x바를 구하면 얘도 3분의 1일 것이다. 그 다음에 vx 값은 이거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거기다 빼기 평균 3분의 1의 제곱 그러면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되나요? 그럼 이 값이 구해지겠죠? 그 값을 통해서 vx바는 vx 값을 표본의 크기는 5로 나누시면 이 값도 나오겠죠. 이 값 나오고 이 값 나온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1413번. 위에는 확률변수 x를 통해서 표본의 크기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는데 이거가 13이랍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거 보면 본능적으로 2x바 플러스 3 그게 13 따라서 넘어가고 양변 2로 나누면 2x바는 10 2x바가 10이라는 얘기는 2x도 10이라는 얘기죠. 모평균과 표본평균은 서로 같으니까 표본평균의 평균은 서로 같으니까 그럼 얘를 보면 또 다시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AB에 대한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될 테니까. 그러므로 3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A 플러스 6 곱하기 B 그게 평균 10과 같아진다. 이거랑 그 다음에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하면 1이 된다. 이게 연립해서 풀면 되겠다. 연립은 이거 하시고 그렇게 됐을 테고요. 1415번. 아직 이 문제를 안 풀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안 풀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 미리 왔을 때도 풀어놓으라고 했는데, 다 풀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고, 미리 좀 풀어놔서 다 푼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뭐 풀이를 보고 베끼라는 게 아니고 혹시 이제 지금 대표 유형은 말 그대로 기본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터프는 사실 안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여러분 풀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나 진도 못 맞출 것 같아서 일단은 참고하시라고 풀어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근데 선생님 1등급은 왜 저희가 풀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어요. 1등급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내가 일일이 다 풀어드리면 수업 시간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터프나 대표용 같은 거는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야. 근데 1등급은 솔직히 말하면 나올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지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풀어보고 안 되는 것만 선택을 해서 질문 나오면 그걸 내가 풀었을 때 수업적인 진도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건데 좀 잘 아시고 미리미리 결국은 또 잔소리인데 과제 밀리지 말고 미리미리 하라는 얘기야. 수업 빨리빨리 끝내려면 니네들도 아니 뻔히 앉아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풀이 쳐다보는 것보다는 네가 푼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거나 모르는 거 위주로 질문하는 게 더 낫잖아. 괜히 아는 문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풀어봐야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제 밀리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세요. 1415번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했는데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x바의 분산값에다가 a 더하기 b 값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되는데 일단 밑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려면 또 미지수 두 개잖아. 아까랑 비슷한 패턴인 것 같죠? 미지수 두 개.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대부분이죠. 그럼 첫 번째 식은 0.09 더하기 0.24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0.09는 1. 이 식 하나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해. 그게 뭔가요? 아무래도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느낌? 평균값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걸 다 곱해서 더하면 표본 평균의 평균에 나오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 평균 같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과 같네요. 그러면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9 플러스 1.5 곱하기 0.24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이렇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구할게요. 여기서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인가요? 여기만 이것도 얘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만 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 다 곱하는 게 굉장히 귀찮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곱하는 게 좀 귀찮죠. 다른 방법 생각해보면 여기만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오려면 두 개의 표본값을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더해서 4가 나와야 되지. 그럼 아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개의 표본을 더해서 4가 나오려면 1, 3, 2, 2, 3, 1. 괜찮죠? 네. 그럼 1, 3이 나오려면 1, 3이 나오려면 0.3 곱하기 0.32가 0.3의 제곱 플러스 2, 2 0.4의 제곱 3, 1 0.3의 제곱 되니? 그게 누구랑 같다고? 여기 A 값과 같다. 연립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네, 연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하면 A가 나오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A 값. 요거 하나, 끝났나요? 네. 요거 계산한 게 A 값이죠. 그렇지? 그러면 X바가 2.5가 나오려면 X1 플러스 X2가 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확률에서 두 개를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는 2, 3과 3이가 있겠네요. 그럼 2, 3이면 확률 변수 2 뽑을 확률값 0.4 확률 변수 3 뽑을 확률값 0.3 그럼 0.4 곱하기 0.3 플러스 0.3 곱하기 0.4 그 값이 B 이렇게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럼 A 값은 0.9가 두 번이니까 0.09가 두 번이니까 0.18 플러스 0.16 0.34가 될 테고 B 값은 0.12가 두 번이니까 0.24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이 보여졌네요. 그럼 여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연립해서 풀어도 된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니까 이게 0.34 그러니까 0.24 이렇게 됩니다.
AB는 구해줬고, 이거 구하라는데? 두 번째, VX바는 VX 값에다가 표본의 크기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분산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분산은 굳이 밑에 거 볼 필요 없죠. 윗거 보면 돼요. 분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해서 뭐 빼면 되죠? 평균 빼면 되지. 아까 평균값은 그냥 따로 계산하는 거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다 더하면 평균이 나올 테고 그 평균을 제곱한 값을 빼내시면 분산값이 나오네요. 그 분산을 계산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VX 바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고 1416번 이 식이 길다. 다 못 띄우니까 그냥 여기 표부터만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나머지는 책을 보면서 합시다. 숫자 1이 적혀있는 공 10개, 2가 적혀있는 공 20개, 숫자 3이 적혀있는 공 30개가 들었답니다. 총 60개가 공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 꺼내요.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 복원 추출. 10번을 반복해서 확인한 10개의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자, 확률 변수 y라고 한답니다. y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 해서 x10. 이게 확률 변수 y입니다. 10개 수를 다 더한 값. 이게 확률 변수 y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근데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게 표가 나와 있고 네가 구할 필요 없어요. 표가 나와 있는 데다가 중간중간에 식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데만 찾아서 쓰면 돼. 그럼 이게 위에서 1 적힌 게 10개, 2 적힌 게 20개, 3 적힌 게 30개 하다 보니까 60개 중에 1은 10개, 60분의 10, 60분의 20, 60분의 30 약분했더니 이런 확률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1 뽑을 확률값, 2 뽑을 확률값, 3 뽑을 확률값. 따라서 모평균 m과 모분산 시그마의 제곱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다 곱하라는 얘기잖아. 곱했더니 3분의 7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가 계산할 필요 없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걸 왜 계산해?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네요. 모분산은 1의 제곱 1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1 그럼 3의 제곱 9 곱하기 2분의 1 빼기 9분의 49 그럼 앞에 거 계산하면 6분의 1 플러스 3분의 4니까 6으로 통분해야 되겠죠? 6분의 8 플러스 얘는 6분의 3구 27 6분의 36 약분하면 6 이 값은 6-9분의 49니까 9분의 54 마이너스 9분의 49 그럼 9분의 5인가요? 네. 9분의 5 네, 이 가는 그래서 9분의 5가 된다. 가는 구했습니다. 모집단 크기가 1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x바의 평균값은 모평균 같으니까 따라서 쓴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값은 원래 분산값을 표본의 크기인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원래 분산값이 9분의 5였으니까 걔를 1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10분의 1을 곱한다. 약분하면 네, 18분의 1. 나도 계산했네. 이게 가, 얘가 나. 다만 구하면 되겠죠? 다는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데 vy값. 근데 얘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vy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말한 y가 뭐였나요? y는 x1 플러스 x2 플러스에서 쭉 더해서 x10 더해서 x10 걔를 10으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죠? x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확률 변수를 10으로 나눠주면 이게 10개에 대한 표본 평균이 나타나는 거잖아. 10개 표본에 대한 평균값. 이해되나? 근데 위에는 얘가 여기 있었네. 이게 y네. 따라서 10분의 y는
x 바랑 같으니까 따라서 y는 10x 바랑 같다. 사실 구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설명한 거예요. 뜬금없이 저기에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건 또 시그마도 있다 보니까 이게 왜 나왔나 그리고 밑에 써먹어야 되니까 왜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일단 얘를 구하는 건 이게 vy를 구하라는 얘기는 y랑 얘랑 맞죠? v 10x 바를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10의 제곱 곱하기 vx 바를 구하라는 뜻이네요. 그럼 결론은 100 곱하기 vx 바. 얘는 100 곱하기 vx 바는 표본의 크기 10분의 vx를 구하는 거니까 10vx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vx 구하려면 여기 써먹어야 되죠. 네. 계산할 수 있겠죠? vx는? 네. 여러 번 했던 거니까 vx는 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vx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까 좀 구하지 않았어, 우리가? vx 아까 구했는데 여기 있잖아, vx. 여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아까 다 계산한 게 있네, 여기. 나가 vx였잖아. 아, vx 봐도 구했네요. 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네,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어요. vx 바가 나야. 어디 있어? 이거. vx 바가 나야. 그럼 100 곱하기 18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아까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구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17번. 네, 이 페이지까지 하면 일단 과제한 거는 설명이 된 것 같고 이거는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 구하는 거고 이거 구하는 거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16 곱하기 vx를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눈 값과 같네요. 근데 뭐만 하시면 되죠? 평균과 분산만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은 확률 변수 x가 1, 2, 3 공에 적힌 숫자잖아요. 근데 그 확률 값은 공 4개 중에 2개, 2분의 1. 공 4개 중에 하나, 공 4개 중에 하나. 이걸 가지고 EX랑 VX를 구하시면 되겠죠. 1421번. 주머니에 숫자 2, 4, 6이 하나씩 적힌 3개 공이 들었어요.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다음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보세요. 표본 평균의 최대값은 6이다. 표본 평균은 이제 표본의 크기가 2잖아요. 그럼 X1 더하기 X2 걔를 2로 나눈 값이 표본 평균인데 최대값이 6이라는 뜻은 따라서 X1 더하기 X2의 값이 12가 되는데 이럴 수 있느냐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가장 큰 숫자 2개 더하면 12. 네, 가장 큰 확률 변수 2개를 더하면 표본 평균도 최대값이 나오겠죠? 근데 6과 6을 더하면 네, 12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억은 맞는 답이 될 테고 니은 표본 평균 X바가 3 이상인 확률값이 3분의 1합니다. 지금 표본 평균에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있나요? 2와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장 작은 숫자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2가 나올 수 있고 2와 4를 더하면 6인데 그걸 2로 나누면 3이 나올 수 있고 2와 6을 더하면 8인데 걔를 2로 나누면 4가 나올 수 있고 4와 4를 두 번 더하면 8이 나오니까 2로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겠죠. 네, 2, 6을 더하나 4, 4를 더하나 그 다음에 4, 6을 더하면 10인데 2로 나누면 5가 나올 수 있고 6, 6을 더하면 12니까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 X바가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값은 2, 3, 4, 5, 6 5개의 값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PX바가 3 이상일 확률값은 PX바가 3일 확률값? 쓰기 귀찮은데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이게 나올 수 있는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그럴 바에는 뭐가 나아요? 여사건이 낫겠네.
뭐 어쨌든 확률값이니까 전체 확률 1 빼기 px 바가 2일 확률값. 요것만 빼주면 나머지 얘네들가 나올 확률값이 나오겠죠. 그럼 px바가 2일 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두 개의 표본값을 더했더니 4가 될 것. 됐나요? 두 개의 표본을 더해서 4가 되는 케이스. 뭐 있죠? 2. 이 반은 지워야죠. 네. 2. 됐습니까? 그럼 2가 뽑으려면 2 뽑고 2 뽑는 거잖아? 근데 주머니에 2, 4, 6 한 개씩밖에 없잖아요. 그럼 2 뽑을 확률값은 3분의 1. 다시 2 뽑을 확률값은 3분의 1. 9분의 1. 그럼 1 마이너스 9분의 1. 9분의 8. 틀렸네요. 기억 안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 봅시다. 이거는 계산해야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정도까지. 1번 기억님 좀 간단했는데 얘는 이걸 구하면 될 것 같고 얘는 vx를 표본의 크기인 2로 나누면 될 것 같고 그럼 뭐 찾아야 되면 이제 다시 평균 찾아야 되죠. 평균 x, p, 2, 4, 6 확률배수 x에 대한 평균값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거 다 곱해서 더하시고 분석값은 제곱해서 곱한 값을 나중에 평균값에서 평균 제곱으로 빼내게 되면 분수에 나와서 이걸 2로 나눴을 때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뜻이야. 이건 계산이니까 할 수 있겠죠? 나오면 답이 맞는 건데 안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해서 까지 해드렸으니까 그냥 나머지 단순 계산만 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말씀드렸던 그 확률통계 과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이것만 하지 이거 선생님 풀어드린 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가 다시 풀어보고 다시 연습하고 설명 들은 걸 토대로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학생들도 있긴 있는데 미리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수투 지금 RPM 답지는 받으셨죠? 안 받은 사람 좀 이따 받아야 됩니다. 저기다 있는데 안 가져가서 그런 거니까. 확률 통계 답지는 저번에 내가 너 메일로 보냈어. 기억해? 저번에 중간고사 때 이거 안 뽑힌다고 선생님이 답안지야 프린터를 안 뽑힌다. 도저히 못 뽑겠으니까 메일로 보내줄게 해서 메일로 보낸 게 있어요. 그 생각 못했구나. 다시 보내야 되네. 그게 대용량이나 아마 네이버 메일 같은 건 대용량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서 삭제되지. 다시 보낼게요. 그걸 생각 못했네. 다시 보낼게요. 금방 보냅니다. 네. 여러분 하도 귀찮아서 여러분 그 네이버에 다 주소로 등록해놨더니 한 번에 다 되더라고. 좀 전에 수투를 다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 메일 확인해 보시면 수투 그 답지를 보내놨어요. 그러면 수투는 뽑아드리려고 하는데 수투도 안 뽑혀요. 이게 보니까 이 마플 시너지 답지 용량이 거의 1GB야. 900 몇십 메가바이트니까 거의 1GB다 보니까 이게 답지를 일정 부분 뽑으려고 하면 아마 용량 때문에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랑. 그래서 학원 그 복사기나 프린터는 도저히 뽑히지를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수투도 메일로 보내놨으니까 죄송스러운데 뭐 컴퓨터에 띄워서 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띄워놓고 메일 열어서 띄워놓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좀 없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뽑아드려야 되는데 방법은 있어. 이 답지 페이지가 아마 선생님 알기로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수투 미적부터 교품까지 시험범위 전체까지 하려면 300페이지 되는데 300페이지를 내가 한 16개 페이지로 쪼개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아마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몇 시간째 딴 걸 하나도 못하고 답지만 뽑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일로 보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